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리입니다. 지난 밤에 어젯밤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7.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미증시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잖아요, 앵커님.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래서 덕분에 오늘 굉장한 불장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 상승의 열기가 조금 더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7%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 기저효과라고 볼 수 없는데 뭐 기고효과라고 봐야 네. 될까요?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9.1%까지 미국 그렇죠. CPI가 올라갔던 거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7.7%도 사실 높은 건데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끔 하다 보니 맞아요. 미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와, 저는 뭐 나스닥 이거 뭐 10%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깜짝 놀랐죠. 네, 뭐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추가로 올랐다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의 상황은 또 예측 불가죠.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하루는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고 당분간에도 열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추가된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늘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방송 당일의 주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톡에 미리 입장하시면 그날의 방송 주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한 한 주의 마무리 장세 상승으로 마무리해줬는데요. 오늘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한 증시, 기분 좋게 오늘 방송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증시가 폭등을 했고요. 그 열기를 이어받은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이 무려 3% 넘게 오른 2,48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장 막판까지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7천억 원가량, 기관은 무려 9천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요. 개인만 나홀로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 넘게 오르면서 7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주로 게임주를 담았고 기관은 2차 전지 종목을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6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4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변동폭 기준으로는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간밤 미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이러다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살짝 해보면서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었지만 그만큼이나 미증시가 놀라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상승이었는데요. 자,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떨까 하는 바람을 안고 장 시작했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날 증시 사실 주중에 좋았다면은 일반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갭으로 띄워주는 모습, 오후장에 추가 상승까지 보여주면서 단단한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식시키면서 그대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낮춰진 모습을 보여준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환율도 1,400원 초반대까지 대폭 낮아졌고요. 이러다가 1,200원대까지 환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잡혀나갈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경기 침체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지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 하면은 이제 또 다비드 조각상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주대장 전문가님 굉장히 최근에 막 터미네이터 같이, AI 같이, 로봇 같이 이제 매매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또 이제 다채로운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전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 고전과 현대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다비드와 이제 그 터미네이터의 만남이죠.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G스타 2022 게임사 역량 총 결집한다라는 이슈를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가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게임주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저점 딛고 가는 거 아닌지 우리가 그 이전에만 보더라도 뭐 사실 과금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뭐 유저를 어떻게 보면 좀 홀대한다. 정말 돈으로만 본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국내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저점 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젠 매수해야 되나? 이제 정말 암흑기를 거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좀 게임주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 수상한데,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나다가 오늘은 좀 결정부를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가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예요. 뭐 과거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약간 좀 게임주들을 희망 고문해왔던 내용들은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뭐 파노 이런 내용들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전 정권에서는 중국과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뭐 시진핑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중국과의 개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파노가 좀 뚫리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에 뭐 희망만 계속 좀 회로를 그리다가 게임주들이 좀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들한테도 굉장히 좀 악재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 발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어제 새벽에 미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못 봤나 하면서 새로 고침도 눌러보고 그랬었는데 미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됐었고 거기에 뭐 이제 나스닥에 있는 뭐 기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게임주들이 오늘은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는 좀 예민하죠. 근데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증시 안에서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또 급등을 세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그런 영향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뭐 추가적인 뉴스들이 좀 몇 개가 있었죠. 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NC소프트가 오늘 또 실적 발표 얘기가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NC소프트가 그 무거운 종목이 오늘 뭐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는 이런 영향들도 대장주들이 잘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뭐 다 같이 좀 분위기를 키웠었던 혹은 요즘에는 대형주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대장이라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영향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장주가 보여줬었던 역할들 뭐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네옴시티라는 그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상황이고 거기 안에는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항상 좀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게임주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들도 과거부터 이제 뉴스가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뭐 넥슨이라던가 NC 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부각을 받게 된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지금 시기에 맞춰서 이제 게임 관련된 또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초나 연말에는 CES라고 해가지고 뭐 가전제품 IT 쪽에 이제 항상 그 유명한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안에 쪽에서는 이제 지스타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못 열리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신작 게임에 대한 홍보라던가 뭐 혹은 홍보 광고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또 진행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저는 17일부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남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슈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그동안 소외가 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게임주들 아니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봤었던 업종이고 가격에 대한 이제 저가 메리트는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벤트와 그다음에 뭐 대장주의 실적 호조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큰 형님이 움직이면은 약간 뭐 그 다음 행동대장성 종목들 그다음에 중소형주들까지 영향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는 이슈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주들도 많이 좀 물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같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최근에 이 랠리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 건 오늘부터거든요. 맞아요. 그 이전부터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뭐 게임주 아니었겠습니까? 웬만한 건 거의 다 서서히 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 오늘부터인데 게임주가 네네. 이런 걸 보면 사실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네옴시티랑도 뭐 중동 쪽이랑도 엮이기도 하는 걸 보면은 네. 야, 뭐 요새는 그냥 이게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뭐 네옴시티의 수혜를 다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게임주라고 또 다 가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실제로 우량주 위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네네. 오늘도 뭐 카카오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았는데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다. 뭐 남들 다 팔아야 된다고 할 때 사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게임주도 지금 뭐 다시 사야도 되는 시기가 맞는지 아니 이거 페이크 아닌지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게임주 쪽은요. 예. 저는 결이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이 다르다? 네. 결이 다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어디랑 결이 다른 거죠? 일단 기존에 지금 최근까지 올랐던 주식들은 뉴스나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예. 오른 주식들이고 지금은 오늘 상승한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은 그 개인분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올렸다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뭐 게임주로 수익을 냈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뭐 시황과 그런 기대 심리로 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을 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업종이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종목들은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좀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스타 2022 출품작들 주요 출품작들을 이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주요 출품작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게임주 테마를 같이 이렇게 엮는다기보다도 외인 기관의 좀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장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실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미가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1조 6천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임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올린 것이냐? 외인기관이 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왜 올렸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때도 오늘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썰을 또 지속적으로 풀어볼 거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게임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골라야 된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그러면은 네.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네. 또 게임주 중에서도 우리가 그럼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제 외인 기관들이 주체로 밀어 올렸다면 결국 외인 기관들이 집중해서 매수한 게임주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방법이 될 수가 수 있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외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다라고 하면 또 최근 흐름도 그렇고요. 네.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많이 수급이 붙는 추세인데 그렇죠. 게임주도 그러면은 좀 우량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게임주는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게임주나 게임주도 있죠. 네. 밸류에이션이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밸류에이션이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굉장히 그렇죠. 그동안 고평가를 받아왔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가줄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실력인데 결이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은 외인 기관의 그 수급을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갔던 분들은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아직 저는 이 외인 기관의 흐름이 끝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외인 기관 그리고 기왕이면 너무 중소형주까지는 아니면 조금 이제 몸집이 있는 게임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드는데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공개하시잖아요.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강의도 해주시는데 게임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공개되는 종목이 게임 관련주가 맞을까요? 그것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신 게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게임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게임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에 집중한다. 그쵸.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이 샀으니까 게임주를 보는 거지 게임주가 좋아서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외국인 기관이 왜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체가 왜 샀는지. 그렇죠. 그 왜 샀는 거는 금융 상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또 이게 어렵게 들어가네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뭐 차트의 기법으로 뭐 수익 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금 흐름을 잘 추적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와 관련된 또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투자 방법을 사용했던 그래서 금융시장 구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면 좀 수익을 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굳이 게임주가 아니라 이 외인 기관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인 기관의 포커스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파악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지 전 지금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매매법에 대해서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섹터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게임 관련주가 아닌가 유추는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인 기관에 왜 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상한가 도전주를 알려주실지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또 커피 쿠폰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을 입력하시고 사이트에 입장하신 후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 종목명을 입력해 주시면요.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8시부터 이어서 진행되거든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주대장 전문가님의 강의 더불어서 종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일석삼조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썰전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얘기입니다. 이 미국 이번에 10월 CPI 발표가 간밤에 있었죠. 이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치 하회라고 하면 안 좋게 들릴 수가 있는데 물가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물가가 조금 잡혔어요. 물론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지만 현재 통화 긴축 완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돈을 이게 허리띠 졸라매고 돈 안 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요거를 조금은 긴축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 속도,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미증시도 올랐고 국내 증시, 일본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 네. 궁금하고요. 네. 또 우리가 경기 침체가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마냥 좋게 바라봐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거 경기 침체도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네. 궁금합니다. 계속 지속될까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 중간 선거가 끝나고 상승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불이 나게 올라갔어요, 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제 올랐던 거는 그 CPI가 좀 양호하게 나왔고 12월 금리 인상 폭이 75bp에서 50bp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CPI가 예상치 8.0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7.7로 나왔는데 연준이 목표로 하는 바가 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연준이 목표로 하는 바의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2에서 3%의 물가 상승률이 맞춰질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에서 3%의 물가까지 떨어지려면 적지 않은 흔들림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게 한 달, 두 달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나 방어주들도 같이 편입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화면에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를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5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면은 그 효과가 언제 나오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벌써부터 CPI가 빠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냐, 12월 달에 좀 덜 올려도 되지 않냐, 이런 전망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좀 상승 장세는 저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을 때는 이거에 맞게, 또 저거에 맞을 때는 저거에 맞게 같이 섞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 전망치가 좀 앞당겨졌어요. 전망치는 바뀔 수 있다 얘기했는데 11월부터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9월로 조금 앞당겨졌어요. 이 정도 물가 하락 속도면은 금방 되지 않겠냐. 그럼 9월로 좀 앞당겨서 금리가 인하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12월도 75bp가 아니라 50bp만 인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기준금리 밴드가 좀 낮아지기도 했고요. 이 인상 속도라든지 기준금리를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하를 조금 빨리 앞당겨서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주 대장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강의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된 산업이나 외인 기관도 물론 궁금해하시겠지만 네. 또 대형주 장세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형님들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돈 벌려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과연 어디로 돈이 몰릴지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매매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대형주가 6% 오를 때 소형주가 0.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웬일입니까? 거진 소형주는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과 똑같은 전략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오늘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량주가 저렇게 가는데 내 종목 왜 이래?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걸 타개하고 해결하겠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필히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주대장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봐야 되겠죠. 자,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일단은 너무 기다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 그 예상치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7.7%가 그렇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상치가 이제 한 8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그에 뭐 부합하거나 아니면 뭐 7.9 뭐 후반대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좀 열광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좀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월 FOMC 때도 그랬고 뭐 9월 달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CPI 발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열광적으로 나왔던 적이 뭐 거의 없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계속해서 좀 불안감들을 좀 떨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이 계속 좀 기다렸던 내용들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장 빠지고 9월 달에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좀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그 내용이 이번에 터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단발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2월 달 FOMC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뭐 베이비 스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빅 스텝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적어도 뭐 11월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뭐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CPI 하나로 전부 종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11월 달은 즐기되 앞으로 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뭐 상원 의원들의 아니면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뭐 변동성 자체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하면은 그 이후에 있을 뭐 리스크 관리도 좀 같이 좀 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대장주들 혹은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이라던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보여줬었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종합지수의 차이랑 코스닥 150 지수의 차이가 2% 정도가 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흐름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뭐 북치고 장구치고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제 단타장인 앵커님이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중소형주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장세였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 안에서는 초반부에는 항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분위기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혀지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순환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중소형주들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한 발 늦었지만 충분히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우리가 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량주만 가고 이 대형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중소형 종목들이 소외돼서 와 이게 뭔가 정말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냥 남의 축제를 구경만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우량주가 먼저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 주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따라서 낙수 효과가 중소형주까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를 유지했을 때 이 중소형주도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는 끝까지 믿고 가도 좋을 것 같다.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증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상승한 상태를 깨지 않는 게 더더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버텨줄지
우리가 믿을 만한 종목인지 불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중에서 선정된 종목들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앵커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주대장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7만 원, 비중은 50%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일단 DB하이텍도 주가 3만 원대부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7만 원대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요, 단기간 좀 상승을 보였다가 좀 다시 재차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업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좋다고 이제 항상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그 업종의 스타일과 경제 환경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기 쪽에 좀 잘 영향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간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은 돼요. 단기간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7만 원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번에 한번 갔다가 다시 눌리면은 바닥 부분에서 좀 다시 뭐 비중을 늘리던가 뭐 단가를 좀 낮추던가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7만 원 단가이시면은 좀 요번에 상승을 좀 더 보일 때 비중을 일부 줄여놨다가, 지금 50%로 너무 높으니까요. 일부 줄여놨다가 눌렸을 때 뭐 모아가시는 쪽으로, 평단을 좀 낮추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셔야지 그래도 좀 7만 원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저라면은 이 종목은 일단 홀딩을 하고 1, 2년 정도의 그런 흐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께 종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0만 원의 비중은 35%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손실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뭐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또 데브시스터즈라는 또 게임주가 상담으로 들어왔었는데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고 좀 비중이 좀 센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게임주에 대한 전망은 저는 뭐 지금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10만 원의 매수가까지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배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분위기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게 2배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캐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1대1로 물타기라면 비중이 또 70%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다시 단가를 낮춰서 거기까지 가기에도 대략 한 50% 정도의 상승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너무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을 막 물타고 최대 비중으로 가져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는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낙폭을 줄여주는 구간들을 좀 기다려보되 비중을 좀 점점 줄여가시면서 아쉽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뭐 낙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시고 좀 새로운 종목 투자를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현실적인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슈팅스타 게시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오시죠. 두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수익률 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한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제 수익률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200%를 넘어갔고요. 2부 전문가님들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197% 누적 수익률. 1등 공시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혼자서 지금 90%를 달성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개별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마이너스 10% 누적 수익률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 채워주신 종목들 슈팅, 랠리 나와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나노 신소재와 포스코 엠텍 빨간불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 8위 지금 현재 공대현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11% 기록하고 계시고요. 보유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 한미글로벌부터 에코바이오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저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20%가 넘는 종목 수익률이 눈에 띄고요. 한 종목 수익 날 때는 정말 강하게 슈팅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신호주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CJ, CGV 2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아바타 영화 보러 간다고 하셨는데 아바타 개봉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일진파워부터 이렌텍까지 4종목 빨간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46% 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5위 기록하고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6위 신호주 대표님이랑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5종목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히림부터 현대무백스까지 다양하게 20%대, 10%대 한 자릿수 종목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다크헌터 전문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50% 기록하고 계시고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죠. 매도 종목 탑5, 히림 역시 눈에 띕니다.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 육박하고 있고요. 5종목 빨간불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51%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다크헌터 전문가님과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4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 모아데이터부터 맥스트까지 5종목 매도 종목이 눈에 띄고요. 지금 6위부터 3위까지는 5%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수익률이 껑충 뜁니다. 누적 수익률 74%. 지금 터미네이터, AI, 로봇같이 매매하고 계신 한 종목도 손실 없이 모조리 수익을 내주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한신기계를 13.79%로 매도 확정 지어주셨습니다.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13%대 그리고 한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처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매합니까? 한 종목도 손실 없이 모조리 수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74% 누적 수익률을 달성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계속 2위만 하고 있었거든요. 로열로더 꿈꾼다고 하셨는데 2위만 하다가 이번에 거의 대회 막바지에 쭉 치고 왔습니다. 현재 NC소프트의 오늘 급등 랠리가 1등 공신이었는데요. NC소프트 사우디 중동 국부펀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올라가네요. 26% 올라갔고요. 총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오늘 NC소프트를 비롯해서 2자릿수 종목 수익률 쭉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또 AI, 로봇처럼 터미네이터처럼 매매해 주시는 주대장 전문가님 다시 1위 꿰찰지 후속주는 어떤 종목일지 기대해 보면서요.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지금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 CJ, CGV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CJ, CGV 지금도 아주 잘 가고 있는데 더 갈 거라고 보시나 봐요. 기존의 목표가 16,000원에서요. 17,000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17,000원 뚫고 쭉쭉 갈지 기대해 보면서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순위 한번 쭉쭉 올릴 때 됐거든요. 그렇죠. 보유 종목 과연 이제 그대로 급등 나올지 AS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근데 제가 이 11월 그다음에 12월 달에 그 계획들을 좀 세우면서 제가 좀 묵직하게 연말까지 가져갈 종목들을 좀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로는 좀 변동성이 센 종목들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포트에 5개만 가져갈 수 있다는 요거를 좀 착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좀 멀리 가져가고 싶다라는 종목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단기 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를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G2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 소개를 하고 편입을 한 종목입니다. 원전 쪽에서 힘을 좀 잘 쓰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친환경 쪽에서도 이슈를 좀 타고 과거에 이제 제가 주말 슈팅스탁 방송을 통해서 좀 히트를 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분위기들이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좀 적어지는 이런 음봉에서는 매수를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좀 없었지만 지금 위쪽으로 올려 있는 이런 자리와 뚫어놓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시세들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류의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눈여겨보셔서 이 G2 파워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G2파의 추가 상승 여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한신기계 오늘 매도해 주셨어요. 네. 아니 이거 1위 다시 꿰차려면 네.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홀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홀딩을 하고 싶었는데 예. 보유 종목이 5개 제한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3번을 출연해서 종목이 꽉 차서 어쩔 네. 수 없이 아니면 편입 포기하고 이 종목 그냥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또 포기할 수 없어요. 아 또 좋은 게 그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사실 그 2위로 이제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요번에 1위를 하신 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 NC 소프트 종목을 보고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시황을 보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었는데 좀 약간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매매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동안은 이제 편협하게 매매했었는데 그전에는 이 시황에 좀 쏠린 매매였다면 네. 이제는 약간 이제 프로처럼 약간 아 이전에 프로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전엔 그렇게 했어야 됐고 네네. 지금은 이제 기관을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감명까지요? 네, 저도 그런 좀 매매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방에서 그 종목 공개할 거고 한신기계는 뭐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네. 목표가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부연 설명이 없고 지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보유 종목이 꽉 차서 방송 규정상 매도를 했다. 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훨씬 더 이제 올라갈 만하다고 보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5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채워야 되다 보니 아쉽게도 좀 조기에 이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됐다. 그렇죠. 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쵸.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네. 최대 편입 제한 종목이 5종목까지만 편입을 할 수 있어서 규정 때문에 매도를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순위를 바로 뒤엎어버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불타는 금요일 오늘 이 밤 어떤 종목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네. 네, 오늘 같은 이 불타는 금요일 놀러 가지 않고 또 술 한잔하러 가지 않고 돈 벌기 위해 수익 내기 위해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종목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그에 상응할 만한 종목인가요? 네, 월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장 초부터 좀 집중을 해볼 만한 그런 월요일 날 좀 바로 집중할 종목으로 종목이요? 저는 이제 골라왔는데 예. 일단은 종목명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포함한 급등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게 됐는데 성우 하이텍이 이제 내용과 이슈는 이렇게 달았어요.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를 양산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아니면 뭐 국내 유일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이슈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뭐 30%, 40%,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바닥에서 만들어오는 이런 차트의 자리라던가 수급의 유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수상한 느낌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일봉상 차트를 보고 계신데 매물들을 계속 좀 쌓아가면서 두드리고 이제 여기를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소화하려는 과정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의 좀 과정들을 갖췄었고 지난번 안에서는 이제 뭐 위쪽으로 좀 추가 입질들이 좀 나오면서 좀 소화에 대한 의지와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약간 좀 떠서 시작을 할 텐데 아싸리 이제 이 매물대를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시작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그 다음 윗공간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배터리 시장의 규모라던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시나리오 종목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 배터리 시장 안에서의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성장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단기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공간들을 좀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더 강한 역대급 이런 거래량들을 주봉상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는 점들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이 종목을 7,500원까지 잡아놨어요. 7,500원까지 잡아놨고 과거에 여기 언덕에서 물려있는 요 물량들까지는 소화를 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이제 손절가는 보다 좀 타이트하게 5,0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의 다음 주 월요일 빠른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고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빠른 변동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성우하이텍, 그리고 매매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급등하면 거기에 맞춰서 딱 한 1, 2% 정도 앞서가지고 1위를 절대 내주지 않으셨는데 네.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약 올랐나 봐요. 네. 예, 어제도 출연해 주셨는데 네. 너무 약 오른다고 잡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한번 또 네. 제가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로보캅, 로보캅. 예, 네. 터미네이터, AI. 네. 왜 한번 또 이번에 정말 칼같이 네. 오히려 많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1% 차이로 올라가시려면 네. 한 17%, 18%? 네. 한 17에서 20% 정도 급등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아주 약 오르게 네. 다시 2위로 내려가실 텐데 네. 그 정도 상승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예.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 없는 단한 로봇같이 번에- 매매하시죠? 그죠.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제가 이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는 시장이어야 그걸 쓸 수 있거든요. 나타나는 시장에 맞게 시장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는 기법을 구사하시는 그렇죠. 그런 거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 그 시장에 알맞는 수익이 나오는데 진짜 로봇이네. 그렇죠. 그 전에는 시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끊어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또 오늘 1조 6천억이 개인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인 기관이 살 수밖에 없을 종목. 아직 뭐 많이 안 샀더라도 외인 기관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오늘이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오늘 오른 종목들은 다 외국인 기관이 올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은 사실 그 외국인 기관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신작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신작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신작 내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갑니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부담되는 높은 가격대긴 해요. 그래서 종가가 최고가 마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외인 기관이 매수세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과도한 낙폭세가 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낙폭만 했다고 사면은 안 돼요. 낙폭만 했다고 사면은 주식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낙폭주가 아니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무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디테일한 썰과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장주, 주도주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뭐 한 달 전, 뭐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이 개인들이 주도하는 테마 장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매했지만 이제는 장이 바뀌었다. 외인 기관이 주도하는 살 수밖에 없는 종목에 집중해야 수익이 난다 말씀해 주십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장 바뀌었다고 바로 또 그렇게 매매 바꾸는 진짜 로봇같이 감정 없이 수익만 위해서 매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완전 무결 매매를 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종목, 지금까지 손실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어요. 그 종목 바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완전 무결 로보캅 전문가님이 내일 월요일 날 급등할 종목 완전 무결 종목과 함께 출격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불금 이 종목과 함께 월요일 수익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